안녕하십니까. 경주지의 금병철입니다. 한국 디지털 사진가협회 경주지의 12월 온라인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출과 촬영 모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습도, 속도 설정하기입니다. 노출 모드를 수동 모드로 설정합니다. 감도는 ISO 200, 조리개는 f5.6으로 설정하고 습도 속도를 30분의 1초, 60분의 1초, 125분의 1초로 변경하여 촬영해 봅니다. 왼쪽부터 습도 속도를 30분의 1초, 중앙은 60분의 1초, 우는 125분의 1초로 변경해서 촬영한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빛이 많이 들어온 왼쪽 사진이 가장 밝으며 빛이 가장 적게 들어온 오른쪽 사진은 없습니다. 조리개와 피사계 심도 설정하기입니다. 노출 모드를 조리개 우선 모드로 감도는 ISO 200으로 설정합니다. 조리개 설정을 f2.8, f5.6, f11, f22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은 장면을 촬영해 봅니다. 조리개를 열수록 피사계 심도가 얕아지고 반대로 조리개를 조일수록 피사계 심도가 깊어집니다. 전경과 배경에 나란히 있는 물체를 촬영합니다. 주변에 있는 컵이나 깡통을 나란히 세우고 촬영을 해도 좋습니다. 이때 초점은 3분의 1 지점의 물체에 맞춥니다. 왼쪽은 F4로 개방 조리개를 사용하였고 오른쪽은 F16으로 조리개를 조여서 촬영한 것입니다. 조리개를 조인 결과 피사계 심도가 깊어져 앞뒤에 피사체가 선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출 보정하기입니다. 노출 모드는 조리개 우선 모드로 조리개는 f5.6, 감도는 ISO 200으로 설정합니다. 노출 보정 버튼 또는 메뉴에서 노출 보정 수치를 -1, 0, +1로 변경하여 촬영하여 봅니다. 습도 속도에 따라 사진들의 밝기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출 보정 수치는 왼쪽부터 각 -1, 0, +1입니다. 히스토그램을 이용해 촬영하기입니다. 노출 모드는 조리개 우선 모드, 조리개는 f5.6, 감도는 ISO 200으로 설정합니다. 노출 보정을 -1로 촬영하니 히스토그램의 오른쪽 공간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노출 보정을 -7로 촬영하니 히스토그램이 오른쪽으로 약간 이동하였습니다. 그래도 공간이 아직도 약간 비어 있습니다. 노출 보정을 -0.3으로 촬영하니 히스토그램이 오른쪽으로 더 이동하였습니다. 공간이 다 찬 모습입니다. 히스토그램의 오른쪽 공간이 다 찼지만 한 번 더 플러스 보정을 해봅니다. 노출 보정을
플러스 0.3으로 변경하여 촬영하여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0보정을 하였습니다. 얼핏 사진만 보면 밝아서 좋아 보이지만 히토그램 통분포도의 일부분이 오른쪽 벽 위로 올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진의 일부분이 너무 밝아서 하이라이트 디테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출이란 알아보겠습니다. 노출이란 카메라의 섰더와 조리개로 빛의 밝기를 조정하여 이미지 센서에 빛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노출 이꼴은 빛의 강도 곱하기 시간이라는 공식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센서에 도달한 빛의 양이 적절하여 좋은 상태의 사진이 된 것을 적정 노출이라 하고, 빛이 부족하면 노출 부족, 빛이 많으면 가다 노출이라 합니다. 사진에서 노출의 조정은 조리개와 셔터가 그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 두 가지 요소 외에 또 한 가지가 바로 감도입니다. 동일한 조리개와 셔터 속도라도 감도 수치에 따라 빛의 양이 늘거나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시간은 셔터 속도로 조정되며 조리개의 구멍 크기는 F 수치로 측정합니다. 노출 가다와 노출 부족이 안되도록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처음부터 노출이 극도로 과하거나 가소된 사진은 포토샵으로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노출 가다로 하이라이트의 디테일이 없어졌습니다. 히토그램에서 수직바가 오른쪽 벽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은 하이라이트의 디테일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노출 부족으로 섀도우 부분이 뭉쳐 있습니다. 히토그램에서 수직바가 왼쪽 벽 위에 올라가 부딪혀 있는 것은 섀도우 부분에 디테일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조리개입니다. 조리개는 렌즈를 통하여 이미지 센서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조리개 구멍은 좁은 것부터 넓은 것까지 여러 종류가 있으며 조리개 종류는 F5.6, F8 등과 같이 F스톱으로 표시합니다. F스톱은 렌즈의 유효 규격과 초점 거리의 비율을 나타낸 숫자로 렌즈의 밝기를 나타냅니다. 렌즈 앞 부분을 보면 렌즈면과 함께 여러가지 수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mm 1:2라는 표기에서 50mm는 초점 거리를, 1:2는 유효 구경과 초점 거리의 비율을 의미하며, 이는 유효 구경을 1로 하여 1:2로 표시한 것으로 이가 F스톱입니다. 즉, 조리개가 직경 12.5mm로 열려 있을 때 50mm 렌즈는 F4의 값을 갖습니다. 일반적인 카메라의 표준적인 F스톱은 F2.8, F4, F5.6, F8, F11, F16, F22입니다. 조리개의 수치가 작을수록 조리개의 구멍이 크고, 조리개의 수치가 클수록 구멍이 작기 때문에 혼동하기 쉽습니다.
조리개는 날개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빛을 더 많이 또는 적게 받아들이기 위하여 조이거나 개방합니다. F2는 구멍이 크고 F11은 구멍이 작습니다. 셔터 속도입니다. 왼쪽 사진은 F5.6 셔터 속도 60분의 1초이며 오른쪽 사진은 조리개 F5.6 셔터 속도만 125분의 1초로 설정하여 렌즈에 들어가는 빛을 반으로 줄여서 더 어두운 이미지를 연출하였습니다. 셔터 기능은 조리개와 비슷하며 셔터 속도를 한 스톱씩 변화하면 노출 시간이 반으로 줄거나 2배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면 125분의 1초는 60분의 1초 노출의 반이며 251분의 초의 2배입니다. 셔터 속도와 조리개의 관계입니다. 셔터 속도와 조리개의 관계가 노출량을 결정합니다. 조리개는 렌즈를 통한 빛의 굵기를 조정하며 셔터 속도는 빛이 통과하는 시간을 조정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감도인 경우 이 두 가지 요인이 노출량을 결정합니다. 위의 사진처럼 적색선으로 표시한 조합들은 모두 동일한 노출량을 갖습니다. 다만 차이가 나는 것은 피사계 심도의 문제로 상반 법칙에서 살펴봅니다. F2하고 500분의 1초가 같다는 논리입니다. 3반 법칙입니다. 노출에 있어서 조리개와 셔터 속도는 상호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빛이 들어오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더 넓은 조리개를 사용할 수 있고 반대로 시간을 길게 하기 위하여 더 작은 조리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1스톱만큼 조리개를 열며 셔터 속도를 1스톱 낮추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으며 빛을 2배로 늘려줍니다. 반대로 1스톱만큼 조리개를 닫으면 셔터 속도를 1스톱 높이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고 노출에 대한 빛을 반으로 줄여줍니다. 이와 같이 조리개와 셔터 속도 사이에 주고받는 성질을 상반 법칙이라 합니다. 3반 법칙 효과. 위의 사진들은 셔터 속도와 조리개 값은 각각 다르지만 노출 값은 같습니다. 다른 점은 피사계 심도 깊이가 더 크고 작다는 차이이며 그 조정은 조리개 수치에 달려 있습니다. 촬영 모드입니다. 디지털 카메라에는 적정 노출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촬영 모드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노출 설정을 카메라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모드와 사진가가 일일이 결정하는 모드, 일부는 카메라가 설정하고 나머지 일부는 사진가가 설정하는 모드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OD 마크3 사진입니다. A+는 완전 자동 모드, P는 프로그램 모드, TV는 셔터 우선 모드, AV는 조리개 우선 모드, M은 수동 모드, B는 벌브 모드입니다. 완전 자동 모드, 조리개와 셔터 속도의 조정을 카메라가 자동으로 적정 노출이 되도록 설정하므로 셔터만 누르면 간단히 촬영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프로그램 모드는 촬영 장면에 대한 정확한 노출을 위해 적절한 조리개와 셔터 속도를 카메라가 선택하는 점은 완전 자동 모드와 같지만 조리개와 셔터 속도의 결합을 변경할 수 있고 로우 포맷 촬영, ISO 설정, 수동 화이트 밸런스 선택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조리개 우선 모드는 촬영자가 조리개의 수치를 선택하면 해당 값에 따라 자동으로 셔터 속도가 결정되는 반자동 모드입니다. 일정한 조리개를 선택하며 장면이 변하더라도 카메라는 지속적으로 셔터 속도를 조정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셔터 우선 모드는 촬영자가 셔터 속도를 선택하며 그 값에 따라 자동으로 조리개가 조정되므로 움직임 있는 피사체 촬영에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 폭포수를 촬영할 때 동작을 정지하려면 빠른 셔터를 폭포수 물결을 흐릿하게 하려면 느린 셔터 속도를 선택합니다. 수동 모드는 촬영자가 조리개와 속도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촬영하는 모드입니다. 파인더 안에 노출 표시를 보면서 촬영자가 임의로 적정 노출이나 노출 가하다 또는 부족 상태를 만들어 촬영할 수 있습니다. 장면 모드는 특정 상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 프로그램을 만들어 둔 모드인데 여기에는 인물사진 모드, 야간 인물사진 모드, 풍경 모드, 야광 풍경 모드, 매크로 모드, 스포츠 모드, 역광 모드, 흑백 단색 모드, 기타 모드 등등이 있습니다. 노출 가하다 보다는 노출 부족으로 촬영하기. 히스토그램은 이미지가 가진 픽셀의 분포를 막대 그래프로 표시한 것으로 히스토그램을 분석하며 사진을 직접 보지도 않고도 사진의 노출, 톤, 콘트라스트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수평측은 왼쪽에 순 흑색 레벨이 0부터 오른쪽에 순 백색 레벨 255까지 나타내고 이 수직측은 해당 밝기에서 픽셀량을 나타내며 높이가 높을수록 해당 밝기에 픽셀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노출 부족에서 수직 막대들은 그래프 왼쪽에 몰려 있으며 노출 가다는 오른쪽에 몰려 있습니다. 적정 노출은 히스토그램의 전 영역에 걸쳐 주황처럼 나타납니다. 스키장의 설경처럼 온통 흰색으로 가득한 장면을 촬영할 때는 노출계가 제 기능을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장면의 반사율은 18%를 훨씬 넘음에도 불구하고 18%만 반사율을 가지는 빛만 받아들이고 카메라 셔터를 닫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노출이 부족하여 스키장의 눈은 흰색으로 표현되지 못하고 회색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카메라를 대신하여 촬영자가 강제로 빛을 더 줘야 하는데 이것을 노출 보정이라 합니다. 위에 좋은 시스템은 안셀 아담스가 명암비를 0에서 11단계로 나누어 흑백 사진을 만들었습니다. 이 중 존 V는 중간 회색으로 반사율이 18%에 해당합니다. 존 시스템의 한 단계 차이는 노출 1스톱에 해당합니다. 위의 사진은
노출 가다를 나타내며 하이라이트가 제대로 표현되지 못하였습니다. 우선 약간 노출 부족으로 촬영하고 히스토그램의 어느 쪽을 보면서 빈 공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오른쪽 끝과 데이터 사이에 빈 공간이 있다면 노출을 늘려 약간 플러스 보정 촬영하고 다시 한번 히스토그램을 봅니다. 히스토그램의 데이터 분포를 가능하면 맨 오른쪽으로 움직여 빈 공간이 없도록 채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민사항 중 하나였던 노출 보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왼쪽은 오른쪽 끝과 데이터 사이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 주황은 오른쪽 공간을 채우고 포토샵에서 섀도우 부분을 조정한 결과 오른쪽처럼 전체 톤의 분포가 풍부해졌습니다. 설경 사진을 이용하여 오른쪽 채우기 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사진은 노출 보정 없이 사진을 촬영한 것인데 히스토그램의 오른쪽 공간이 많이 빈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번은 플러스 0.7 보정을 하여 좀 더 밝게 시도하였으나 아직도 오른쪽이 약간 비어 있습니다. 2번은 오른쪽으로 약간 더 밀어 플러스 1 보정을 하였습니다. 3번은 한 번 더 오른쪽으로 밀어 플러스 1.3 보정하니 오른쪽 벽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즉 일부분의 하이라이트가 순백색으로 날아간 것입니다. 4번은 플러스 1 보정을 한 사진을 선택하고 커브를 미세하게 조정하여 완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노출을 정확하게 조정하여 하이라이트를 날리지 않는 상태에서 최대한 밝게 촬영함으로써 풍부한 톤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장면에서 이러한 보정을 하기는 힘듭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 촬영, 행사장 사진과 같이 빠르게 변환하는 상황에서 촬영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풍경, 정물, 인물 사진 등 천천히 촬영해도 좋은 사진은 이 방법으로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레이어 스타일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문자와 배경이 합성된 사진 하나를 불러왔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스타일 아이콘을 클릭하고 혼합 옵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레이어 스타일 표가 떴습니다. 경사와 엠보스는 레이어 이미지에 하이라이트와 섀도우를 적용하여 입체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윤곽선과 텍스처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선은 테두리를 만드는 기능으로 안쪽과 바깥쪽 주황 등 테두리 선의 기준을 정하고 선 색상과 굵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색상은 지금 현재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 그림자는 안쪽에 그림자 스타일을 적용하는 기능으로 옵션 값을 조절하여 그림자의 위치, 방향, 길이 등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내부 광선은 안쪽에 발광 효과를
만드는 기능으로 색상, 발광 효과 정도, 블렌딩 모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세팅은 레이어 표면에 광택 효과를 주는 기능으로 다른 레이어 스타일과 함께 사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색상 오버레이어와 그레이디언트 오버레이어는 색상이나 그레이데이션을 더 씌우는 기능으로 투명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로 특정 이미지의 색상을 변경할 때 이용합니다. 패턴 오버레이는 색상 대신 이 패턴을 주로 더 쉬운 기능으로 포토샵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패턴 외에 직접 만든 패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외부 광선은 레이어 테두리에 발광 효과를 만드는 기능으로 색상, 발광 효과 정도, 블렌딩 모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드롭 섀도는 레이어 바깥쪽에 그림자 스타일을 적용하는 기능으로 위에 떠있는 듯한 입체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흰색 테두리에 프레임을 만든 다음 레이어 스타일에 제공하는 그래픽 효과를 적용하고 인물을 프레임 위에 위치시켜 입체감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하나 불러왔습니다. 좌측에 개체 도구 선택 도구로 왼쪽 인물을 선택해서 인물을 선택 영역을 지정합니다. 다음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한 다음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레이어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흰색 프레임을 만들기 위하여 배경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사각형 도구를 선택하여 Shift를 누르고 드래그하여 정사각형 선택 영역을 지정합니다. 다음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한 다음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하여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듭니다. 붙여넣은 정사각형 이미지에 흰색 테두리를 만들기 위하여 레이어 스타일을 눌러서 핵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가 실행되었습니다. 핵을 클릭하여 사이즈는 크기는 24로 위치는 안쪽에 하고 색상은 흰색으로 지정합니다. 테두리에 그림자 효과를 추가하기 위하여 드롭 섀도를 선택을 합니다. 각도는 마이너스 140으로 하고 거리는 8로 한 다음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흰색 테두리에 그림자 효과가 적용되어 더욱 입체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테두리 외에 포스터 효과를 적용하기 위하여 배경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보정 레이어를 만들기 위하여 색칠 또는 조정 레이어를 클릭한 다음 한계값을 적용합니다. 테두리 위에 배경 이미지에 뒤에 흑백에 거친 포스터 효과가 표현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국 디지털 사진가 협회 경주지의 12월
온라인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